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TV7로 짝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값을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블로그에 이 TV7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 번씩은 그 간이용이다. 페어를 맞추는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페어를 맞추려면 TV7 같은 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 관을 팔면서 판매자가 그걸로 측정했는데 짝을 맞추었다. 그걸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테스트기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래 많이 사용되어지나. 군용으로 용도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기 중에 하나거든요. TV7은 지금 사용되는 이런 기기들이 보통 50년 정도 가까이는 된 기기거든요.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진공관 테스트기의 정폭간에 이 누르는 버튼은 3번이거든요. 상호 컨덕턴스 값을 여기 나오는 숫자로 비율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진공관의 짝이라는 게 정확하게 회로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삼각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기울기가 내부 저항입니다. 보시는 이 바이어스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나오는 이 기울기거든요. RP가. 그 내부 저항은 보통 드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출력관에 나오는 그 출력 임피던스 같은 그런 것들을 매치를 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뮤 값이에요. 정폭. 이 정폭은 값이 많이 달라지면 특히 개인이 많은 관들 있잖아요. 12X7 같은 경우에 그거는 좌우측이 만일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두 개를 입력단에 L과 R에 이제 동시에 나누어서 쓰는데 그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출력단에 나오는 전형적으로 뒷단이 동일하게 증폭을 시킨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신호전압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밸런스가 없다면 너무 차이 나지는 거는 약간 곤란해요. 측정해보면 또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조금씩 차이는 나죠.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상극관에서 캐스터 팔로우를 이제 뽑을 때 나오는 내부 임피던스가 그 GM분의 1이기 때문에 이 GM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피던스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좀 쓰고요. 그 다음에 5극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누워버리잖아요. 이게 2134인데 2134의 J 그리드에 그려지는 전압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특성 좋은 5극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3108 같은 이런 것들 SD 타입으로 많이 쓰잖아요. 전압을 바이어스를 좀 깊고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만일에 한 2mm와 4mm 사이에 쓴다면 직선성이 상당히 좋은 게 되죠. 고하곡선을 넣거나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그 전류의 변화값이 GM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성이 좋은 5극 진공관이라고 하면 이 플레이트에 걸어주는 전압이 달라도 GM은 달라지지는 않는 게 좋은 진공관이죠. 이런 진공관들은 진짜 정특성의 GM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바이어스 곡선이 등간격이고 전압에 따른 이 전류값, 이 그래프 자체가 거의 누워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 값도 굉장히 일정하죠. 다만 이것도 사용하는데 플레이트에 걸어주는 전압을 너무 낮은 것보다 어느 정도 한 150, 200 이런 선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페어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삼극관에서 중요한 거는 정폭률, 내부장, 그리고 5극관에서 GM하고 정폭률, 관종으로 봤을 때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다만 5극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많이 내는 출력관이 많습니다. 삼극관 중에서도 출력을 많이 내는 300B 같은 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5극관이 PP로 사용될 때는 동일한 전압이 이 플레이트 전압이 이렇게 걸렸을 때 GM도 GM이지만 전류 자체가 비슷한 값에 나오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PP 트랜스가 여갭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전압이 들어가는 것부터
한쪽 P1 또 다른 한쪽 P1에 흐르는 전류가 차이가 나면 언밸런스 전류가 생기는데, 그게 조금 크면은 PP 트랜스가 포화가 살짝 이렇게 가거든요. 그 포화가 돼버리면 저액이나 개인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류값이 맞아야 되고, 회로에서 보면 관이 완전히 매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전류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DC 밸런스 저항이 있고, 개인이 조금 맞지 않을 경우에 플레이트 전압을 조금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인을 맞춰주는 AC 밸런스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신호를 넣으면서 신호 전압의 크기를 보고 서로 이제 맞추는 거죠. 상극간에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 3번 버튼이 상호 컨덕턴스 GM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GM 값이 다르다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여기서의 이 바이어스가 좁은 구간에서 전압이 높이 걸리고 바이어스가 깊어질수록 이 커브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GM 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GM을 측정할 때는 이 전압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단에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이 전류의 흐름 변화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된 전압이 200V이다 350V이다 어느 쪽을 걸어도 바이어스의 이 곡선이 등 간격이고 간격이 일정하고 그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GM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TV7이 200V 나오는 여기 구간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 동작되는 점에서 나오는 GM이나 RPMU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만일에 진공관이 어떤 교육화된 이런 표준 스펙이 있고, 이 스펙이 정확하고 진공관의 직선성이 되게 좋은 관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압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낮은 전압, 높은 전압에서 이 GM 값이 동일한 값이 나왔다. 그거는 거의 사실상 폐허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이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 값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커브가 보통 고압을 걸면 이 그래프가 되게 많이 흩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극단적인 350, 400 이렇게 만일에 플레이트의 전압을 걸게 되면 변화무쌍한 구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낮은 전압에서 측정한 GM 값이 높은 값에 측정한 GM 값이 서로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그 두 개의 관이 여기서 읽히는 값이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아니면 근사하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커브가 커브대로 가다가 전압이 높이 걸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휘기도 하는데, 변화된 값에 나오는 GM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이제 커브 트레이스로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이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동작점하고 다르게 높은 전압에서 사용해 보지 않는다, 측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이게 보면 렌지 A부터 이렇게 F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읽히는 값을 막 가령 뭐 A 레인지다라고 하면 메타에 10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GM 값이 250 마이크로뮤라는 값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그 표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복잡해서 싫다, 그냥 단순하게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테이블에서 읽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값이 나왔다는 걸 유의해서 우리가 짝을 맞춘다는 게, 진공관이 하나가 완전히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그것도 그 두 번째 관도 거기에 완전히 같은 걸 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진공관의 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커브 트레이스로 그림을 그리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어떤 지점이라도 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게 그게 완전한 페어인데, 그러면 이게 GM과 RPMU가 똑같잖아요. 어느 지점이든. 그거는 예전에 공장에서 또는 지금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곳에서 만일에 페어를 맞춘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해요. 생산하는 곳. 아니면 NOS 옛날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커브 트레이스를 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완벽한 게 우리가 앰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공관 회로에도 보면 관을 꽂고 비슷하게 크게 너무 틀어져 있지 않으면 그 밸런스가 다 있잖아요. DC 밸런스 맞추는 장, AC 밸런스를 나누. 지난번에 SA300인가 하는 그 앰프도 그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걸로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초단의 개인만 조금 맞고 나중에 이제 약간 틀어져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가령 그런 것도 없는 회로에 어떤 관이 들어오든 그거는 무조건 짝이 맞아야 되는 관이 딱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아마추어들이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굳이 짝 맞는 걸 넣어가지고 똑같은 틀어지지 않는 그런 동작점과 똑같은 걸 갈구를 하겠지만 그런 너무 이상적인 게 그게 현대사회에서 부품으로 어떤 기기를 만드는 것도 그 보면 앰프를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도 그런 거 앰프 만들고 난 다음에 측정 다 하고 바이오스 전압 조절해가지고 전류 맞추고 그런 것들 나중에 다 교정을 하거든요. 너무 맹렬하게 페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측정하는 값이 200V 정도쯤 부근이라고 하면 소형관은 너무 높다. 그 다음 출력관은 너무 낮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페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초단관은 표준 동작점이 또는 200, 250 이렇게 테이블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쓰면 돼요. 근데 거기 뭐 심지어는 개소대에 자기 바이오스를 할 경우에 저항을 얼마로 할지도 다 테이블로 예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전압을 조절할 수 있고 그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내가 그걸 그리는 것이라면 보편적으로 너무 높은 전압에 그러니까 뭐 소형관이라고 하면 그걸 200, 300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압 조절도 잘 되거든요. 그럼 다운시켜가지고 콘덴서에 달고 자기가 어떤 최대 플레이트 손실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쪽에서 부하를 내부 저항 가지고 부하 저항을 구할 때 가장 등간격의 이 구간을 지나가는 어떤 선 그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너무 이렇게 벗어나 높은 전압은 사실 소형관에서 필요도 없는 것이고 100이든 150이든 보면은 진공관이 저전압에서 약간 고압으로 가는 그 어느 중간 정도쯤이 좋거든요. 6SL7도 보면은 이게 지금 한 200V 뭐 이게서 그리고 이제 전류를 한 1.6 이렇게 걸어줄 때가 그래프상의 등간격으로 지나가죠. 너무 안 좋은 동작점을 전제로 거기 틀어질 변화가 무상할 이런 시정수가 나오는 그 구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그래프 자체의 어떤 위치가 서로 어느 시점에 전류 값에서 딱 중첩된 거거든요. 그게 서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짝꿍은 되는 거예요. 뭐 완전한 짝꿍은 그리고 그 모든 이 시정수 값이 완전히 맞아야지 페어라고 한다면 이런 측정기 말고 커브 트레이서라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350, 실제로 400에서 나오는 진공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걸 커브 트레이스를 그려봐야 되죠. 트레이싱지에도 출력을 하고 엎어봐야 알죠. 진짜 그런 걸 알고 싶으면 그 뮤 트레이스라는 그 유럽에서 키트로 파는 커브 트레이스 그걸 추천합니다. 그 바르톨로가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측정해가지고 그래프를 러시아관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쯤에서 그런 대표적인 값을 측정해가지고 간편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테스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성을 보고 동작점도 우리가 잘 계산하거나 정확한 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 GM이나 RP나 뮤가 어때서 계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회로를 스스로 꾸며가지고 앰프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꼭 이게 아니어도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해서 굳이 알고 싶으면 회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찍어보면 되거든요. 아니면 실제 회로에서 측정해봐도 돼요. 바이오스 전압만 플레이트 전압만 고정시켜 놓고 바이오스 전류만 구하면 그 GM을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예민하게 여기 나오는 값이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약간 과장된 얘기죠. 오버하는 거죠. 진공관이 그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양철 주전자가 아니잖아요. 공산품이거든요. 어떤 표준품에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대로 특성이 나오도록 품질 관리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량의 진공관으로 많이 측정을 이제 실제 회로에서 바이어스 전압이나 그 걸리는 전류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봐도 어떤 범위 내에 이게 어떤 렌즈가 있으면 그 중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 많이 나오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거기에 진공관이 몰려 있습니다. 특별하게 막 높게 나오고 바이어스를 약간만 걸어도 전류가 왕창 흐르고 많이 걸면 전류가 뚝 떨어지고 이런 관들이 양단에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서로 이게 비슷한 약간 너무 예민한 건 너무 둔감한 거 두 개를 짝을 맞추면 그게 짝꿍이죠. 더 좋은 거는 이 센터에서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두 개를 집어내는 게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일례로 어떤 특정한 그 오디오 기기 부품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기로 측정하면 뭘 대단히 뭐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거기도 그 전압이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출력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약간 좀 어색하지만 이게 높은 전압을 걸고 전류를 적게 흘리거나 하는 특별한 영역 이쪽에 극단으로 막 몰아갑니다. 보면 중점을. 그리고 한 400 정도 출력관 웬만한 블레이드 걸어주는 전압은 한 400 정도 부분에 보면 대개랑 맞거든. 그 정도 이상 잘 쓰진 않거든요. 특별한 관이야 1000V씩 걸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내가 만약 2L34로 40W, 35W 이상 출력을 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찌그러지더라도 이런 공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앞에서는 잘 맞았는데 뒤에 것은 전혀 다르게 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진공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 곡선이 있고 이 대표적인 성격을 나오는 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런 게 약속돼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진공관 시대에도 TV 만들고 레이더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품질이 어떠한 것을 측정을 하면 그게 다른 곳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게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정밀한 그 당시에는 예전에 다 계측기 같은 것도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곳에 맞으면 특히 중간 정도쯤에서 어떤 지점에 맞으면 이거는 양쪽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어 갑니다. 6L6 이렇게 여기 측정하는 상호 컨덕턴스 값이 둘 다 35 기준에서 25 기준에서 41, 42가 나오는 관 두 개랑 12AU7인데 12AU7의 기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56이네. 12AU7에 106, 108 정도로 측정되는 12AU7 한 상을 여기서 일단 측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의 사용하는데 유사한 전압 그런 걸 가령 이제 12AU7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해볼게. 이제 VA를 어차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200에서 250 정도 그 정도로 두 군데 지점에서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바이어스를 일정하게 하고 전류값에 편차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또는 어떤 걸 고정시키고 나머지 값 차이가 있는지 그걸 봐도 됩니다. 그게 다르다는 실제로 회로에서 다르다는 거는 이 커브에서 중점을 내가 200에 전류를 1.5mm 흘리는 걸로 바이어스 전류는 1.8로 생각을 했는데 그 1.8로 200을 VA를 걸었을 때 거기에 바이어스 전압이 여기에 가 있거나 서로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의 값이 이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횡연의 방해가 있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이 다르다고 실제 동작점에서 그려보는 게 GM이 똑같아 하더라도 요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똑같은 12X7인데 12AU7인데 너무 많이 틀어져 버린 거는 곤란하죠. 다만 그런 관도 캐스도 8로 안에 들어가면은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개인이 0.99, 0.97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고 616 같은 경우에는 한 350 정도는 걸어보잖아요. 그 정도 값으로 제가 이게 실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그 동작점대로 그때도 차이가 이게 비슷하니까 둘 다 실회로에 넣어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실제로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